안녕하십니까, 한관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핵심 팩트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줄여서 요약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제주 2공항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제주 2공항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팩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지금 마스터 플랜이 어떻고 여러 가지 어떤 제주 2공항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주 2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찬반 도민들의 찬반 의견에 관계없이 국토부에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이제 기본 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안을 올렸죠. 자, 제2공항 국토부에 일단은 기본 계획 고시 안을 올렸습니다. 기본 계획 고시가 되고 나면은요, 이제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제주도 제주 2공항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제주도하고 협의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정대됐어요. 4조 원대에서 5조 원대, 지금은 예산이 6조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6조 원이고요. 이 6조 원은 공항만 이렇게 건설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대안 체계에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주도에 철새 도래지부터 숨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반대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금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것을 가지고도 이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럼 기본 계획 고시가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를 들어가겠죠. 이게 실시 설계라는 건 뭐냐면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요게 이제 제주 2공항을 예산을 6조 원으로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설계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주 2공항 플랜과 관련해서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고,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 설계를 하고 나면 환경영향 평가를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확정고시를 언제 할 것인가, 확정고시는 내년에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이거는 연말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 끝나면 실제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특별한 정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공항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일단은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 찬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하지 않고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죠. 국토부에 기본 계획 고시 해달라, 실시설계 해달라라고 예산 편성 기재부 기획자정부하고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주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제주도가요, 지금 여러분들 제주도 예산이 얼마냐면요, 제주도 1년 예산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울산광역시 100만 인구가 넘는 데는 약 5조 정도가 됩니다. 제주도 인구 70만이거든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제주도 1년 예산 7조가 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도시에는요, 광역시에는 예산이 5%, 10% 이 정도의 예산이 정대되는데 해마다, 제주도는 껑충 정대돼요. 10% 이상으로 정대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제주도에,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게 사회간접 시설이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입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뭐냐면
제주도는 이 관광 수입이 없으면 제주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죠. 실제 그러면 이 관광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예산을 더 정대해가지고 국가에서 우리 제주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많이 정대해달라고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 제주도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느냐? 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리고 관광이 주 원천이에요. 수입의 원천이에요. 그럼 인프라는 도시 인프라, 쉽게 얘기하면 사회간접시설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간접시설, 간접자본, SOC라고 그러죠? SOC라고, 그죠? 뭐 영어로 하면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시설, 간접자본이 이게 뭐냐면요, 도로, 환경정비, 그죠? 학교, 그 다음에 뭐 공원,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다 합쳐 저 모든 게 사회간접시설들이죠. 그 제주도는 지금 예산이 정대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간접시설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를 우리가 늘 자연환경 하는데 세계에서 보물섬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섬이잖아요. 그죠? 아시아에 저번에 ITOP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섬 10군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주도가 가장 청정으로 계속 가는 그러한 시설들, 이 시설들 가장 완벽하게 하면서 관광만이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도 있다. 다른 데는 다 뭐 세부다, 발리다, 오키나와다, 예, 이런 데는요 거의 머물러 가는 관광만이 목적인데 제주도는 뭐냐면 관광과 더불어서 거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 말 많이 나오죠. 상급병원, 뭐 학교도 또 추가로 뭐 대학교도 좀 더 추가로 확보하고, 그래서 이 제주도가 자 요런 내용으로 예산은요 서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제주도가 앞으로 발전하겠나? 제주도가 좋아질까? 뭐 이렇게 많이 하게 돼. 제주도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예산을 안 쓸 겁니까? 사용하지 않을 겁니까? 어느 도지사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정대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이 관광 수입이 해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압니까? 제주도 1년 관광 수입이 작년인지 재작년에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7조 6천억 원. 이 관광 수입이요. 관광 수입이 7조 6천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8조대로 육박하죠. 제주도 사실 돈 많이 우리나라 국가의 충성도가 높은 곳이에요. 제주도가 사실 보면. 근데 이 돈들이 이제 제주도에서는 우리가 관광 수입이 이만큼 다른 데보다 이만큼 수입이 정대됐으니까 앞으로 더 정대될 것이니까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래서 제주도가 일반 다른 광역시에 맞먹는, 오히려 작은 광역시보다는 예산이 더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일반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7월 달인가 오영훈 도지사가 오영훈 도지사께서 중국의 관광협회 거기 이제 제주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크루즈선을 그 자리에서 57척을 예약을 받았죠. 지금
그 반환 감독이 풀리고 이제 해제되고 난 뒤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올 연말에 또 지금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이제 내년 3월까지 그 한국으로 오는 제주도로 오는 제주 유커들, 중국 유커들이 예약이 다 꽉 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뭐 결국에는 물론 숙박이야 크루즈에서 숙박을 하겠죠. 하지만 관광을 하면서 이 사용되는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금액들이 엄청나다. 그래서 다시 또 100만 관광객이 또 계속 이제 또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제주도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1위의 크루즈 귀향선이 되겠다. 귀향선 말 그대로 귀향지. 그 크루즈선이 제주도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많이 오도록 크루즈가 제일 많이 오도록 하는 귀향지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졌죠. 1위를 하겠다. 그랬죠. 근데 우리 이렇게 가만보면 참 재밌어요. 이 다 어디로 도냐면 서귀포 강정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강정항. 우리 옛날에 강정 해군기지 강정항 엄청 반대 많이 했죠. 만약에 강정항이 없었다면 어느 항구를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왔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반대는 할 게 아니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를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제주도를 만들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하와이보다 더 멋진 제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지금 중국 실제 제주도가 이래 있으면요. 이랬으면 제주시, 서귀포시 권력 동서남북 나누어서 개발한다고 했죠. 성산,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뭐 한림, 한경, 한림 중간에 뭐 안덕, 뭐 중문, 뭐 그다음에 뭐 남원, 표선, 그다음에 구자 이렇게 조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봤을 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제주도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또 이슈가 되는 지역이 구도심에 가까우면서 부도심을 만든 데가 있죠. 어딥니까? 삼양화국지구잖아요. 구제주 가까운 삼양화국지가 다시 신도심, 도시와 붙어 있으니까 인프라가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산하고 또 가까운 이런 거는 인프라, 신도심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심이 이게 도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도심을 말합니다. 부도심, 도심과 같이 붙어 있는 부도심,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전에는 뭐 워낙 유명한 영어 교육 도시가 있는데, 영어 교육 도시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죠. 여기에 너무 많은 인프라가 지금 건설되어 있잖아요. 형성되어 있잖아요.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하고 조금 차이 나면 모슬프하고 영어 교육 도시하고 그 다음에 대전 뭐 상무리 하무리하고 아파트 가격이 불과 거리가 10분 차인데도 5분 차인데도 가격이 배 이상이에요. 3배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토지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기본고시 발표하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일단 고시가 된 겁니다. 올 연말이겠죠. 여러분이 토지주입니다. 지금 땅값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 급매, 너무 자금이 급해, 평상시 같으면 7, 80만원, 평당 1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나 급하니까 10만원씩 20만원 낮춰요. 낮췄다 칩시다.
그런데 제주의 이 공항이 기본고시가 되고 제주도 전체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 간접 시설의 계획이 형성되고 전체 예산을 7조를 편성을 시키면서 또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이 고시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주 같으면 땅을 내놨다가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고시가 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사야 되는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요, 고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초기라 그러죠. 감각이라 그러죠. 아, 이건 분명히 공항이 될 거예요. 고시할 거예요. 뭐든지 고시가 되고 발표가 되고 나면요,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타이밍이 언제냐? 매수 타이밍이.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상이겠죠. 여기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역에 보상을 받겠죠. 보상을 받으면 이 토지에는 공항이 되면 공항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토지들이 땅 보상을 받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주겠죠. 한 부류는 이 다 농민들이니까 한 부류는 그냥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 농민으로 있는 게 좋다 나는. 한 부류는 이제는 농사가 지겠다. 보상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재테크나 안정된 수익. 즉 무슨 말이냐면은 뭐 원룸이나 상가나 뭐 수익형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뭐 다시 재테크를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사지는 농민들은 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도세가 다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양도세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8년 이상 자격했는 분들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이 대토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른 농지를 다시 사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느냐? 땅값이 산 데만 간다? 산 데만 가면 어쨌든 거기는 지금 제주도는 지금 개발행위 자체가 이슈화 돼가지고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은 완전히 안 되고 되는 땅만 할 것이에요. 되는 땅은 가격이 비싸요. 개발행위 되지 않는 땅은 사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토를 입장 항상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농사를 지었다가 이제 보상을 한 매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음에도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곳, 내 단독이라도 건축행위가 될 수 있는 토지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고 부도심이 형성될 만한 곳을 찾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뺑둘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가 좀 괜찮을까? 여기를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저는 여기 서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가격이 그나마 여기보다 좀 사고 여기보다 사고 여기는 제외. 예?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도 지금 공항 그 여파로 조금 가격이 좀 세졌죠. 그래서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떤 이런 구도로 흘러간다. 이런 구도로 흘러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좀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제주 2공항이 이제 진행이 되면 제주도는 사회 간접 관광객들이 많이 증대될 것이고 이제는 항로도 더 많은 항로가 개척될 거예요. 이 공항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공항을 확장하거나 지금 현 시점에서 반대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반대를 하더라도 그 반대하는 분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 많은 예산으로 사회 간접시설, SOC, 사회 환경을 위해서 다
해결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우리 도지사님이나 어떤 의회에 계신 분들 리더들 분께서 정말 잘 계획을 제주도 멋진 제주도 만들어서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산도 어지간한 광역시보다 높고 관광 세수마다 엄청나다. 포기할 수가 없죠. 관광 수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7조 6천억, 8조, 9조, 10조 이런 식으로 가는데 포기 못한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위해서 그게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고 제주의 우리 도민들과 제주의 젊은 청년 세대와 제주도 청년 세대가 좀 떠나지 말고 임금도 연봉도 좀 높게 책정하고 또 물론 무조건 뭐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자기의 퀄리티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누가 뭐래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예산을 보시면 알죠.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강정항만 그렇지만 지금 신항만 계획이 현 정부에서 또 발표했고 전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앞으로 신항만도 제주도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공항이 2공항이 된다고 할 때 이 제주도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팩트 위주로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관련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우리 좋은 인연을 맺어 가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